네, 378페이지 기타 거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기타 거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10월 1일 거 보겠습니다. 10월 1일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매입 수수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600만 8천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계정 과목을 뭘로 하는 거죠? 예, 단기 매매증권 자산으로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이 액면금액이라 하는 것은 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회계 처리할 때 적용하는 금액이고요. 취득한 회사는 액면금액을 회계 처리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회사가 취득을 한 거예요. 1000주를 투자 목적으로 6,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이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 그리고 매입 수수료를 8,000원을 포함해서 600만 8천원을 이제 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지불을 한 거죠. 주식대금을. 자, 그러면 이 수수료를 단기 매매증권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넣지를 않아요. 취득원가에 넣지 않습니다. 요게 딱 예외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이 단기 매매증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만약에 이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1000주를 샀다고 볼까요? 그러면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증권이 아니고 매도가능증권이거든요. 그럼 매도가능증권은 이 수수료를 어떻게 하느냐? 600만 8천원을 매도가능증권의 자산으로 잡아요. 아시겠죠? 단기 매매증권 요거 하나만 취득시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취득원가에 포함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취득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처분할 때 수수료는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처분할 때가 되면은 처분하는 회계 처리할 때는 처분 이익이든 처분 손실이든 나옵니다. 그때 처분 손실이 나왔으면 그 수수료를 처분 손실에다 더해버려요. 계정 과목을 수수료 비용, 처분 손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질 않고. 만약에 처분 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이익에서 빼버려요. 수수료 비용을. 요런 차감 방식으로 가산시키거나 손실에는 가산시키고 이익에서는 빼주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처분할 때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잘 정리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때 여러분에게 요거 혹시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렸나?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해가지고 이거를 이 자료 혹시 제가 강의 자료실에 혹시 올렸나요? 없었던가요? 요건 제가 인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유가증권 취득 시 단기 매매증권 아니면 매도가능증권 또 하나 만기보유증권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기보유증권은 채권의 경우이고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평가나 이런 걸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보유증권에 관한 회계 처리는 우리 시험에서
시험으로 대두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등장할 수 있는 유가증권 개념 과목은 단기매매증권하고 매도가능증권이 대부분인데 이거의 취득시 회계처리, 평가시 회계처리, 처분할 때 회계처리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취득에 관한 거 지금 하고 있는데 취득에 관한 게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보세요. 단기 매매 목적으로 이렇게 10만 원짜리고 수수료 1,000원 들어갔다. 여기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10만 원의 주식을 샀고 1,000원이 수수료였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의 경우에는 1,000원을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매도가능증권은 매도가능증권 안에 1,000원을 포함시켰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인쇄했다가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한 장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나오면 10명이니까 10부를 아예 인쇄를 해 놓겠습니다. 일반 인쇄로 해서. 자, 그러면 10월 1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10월 1일로 바꿔주시고 대변의 보통예금을 아니요 대변이 4번이죠. 대변의 보통예금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103번 서울은행이고요. 서울은행 금액은 6008 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07번이죠. 600만 원이 되고요. 차변에 수수료 비용인데요. 자, 수수료 비용이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가 있는데 거기 다 건너가야 돼요.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입니다. 네, 우리가 판매관리비 연습할 때 세무사 사무소에 장부기장 수수료 50만 원 입력할 때 여러분 800번대 수수료 비용 썼죠. 그거는 판매관리비의 수수료 비용이니까. 그런데 이거 주식 사는 것은 판매관리 활동이 아니에요. 투자 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인 수수료 비용을 써야 됩니다. 945번. 이것도 여러분 잘 챙겨두세요. 900번대 비용이다. 8,000원이죠. 네. 단기 매매증권 FAT 1급에서 시험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잘 챙겨두시고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 2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을 180만 원에 처분하고 매매 수수료 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 네, 이제 처분시 수수료 나왔네요. 예, 이거 수수료 비용 개념 과목 사용할 수 없어요. 처분시 수수료. 이거는 지금 200만 원에 사가지고 180만 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손해보고 처분한 거잖아요. 손실에다가 3만 원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 손실이 20만 원이 아니라 23만 원으로 처리하면 딱 맞게 돼 있어요. 자, 200만 원짜리를 처분했으니까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이 2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서울은행으로 들어왔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은 180입니다. 그거부터 한번 입력을 먼저 해볼게요. 10월 2일 거는 이렇게 입력합니다. 10월 2일로 날짜 바꾸시고 대변에 107번 단기매매증권이 200만 원이 감소합니다. 자산 감소. 그리고 3번 차변에 103번 서울은행으로 서울은행 보통 103번 보통예금 여기로 얼마가 들어오냐면 180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밑에 20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죠.
아니네. 180이 들어온 게 아니네. 수수료 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에 들어오죠. 180에 처분은 했는데 수수료 빠진 게 들어왔다 이거야. 그러면 177만 원이죠. 네, 차변을 177만 원으로 인정합니다. 네. 그러면 밑에 차익이 23만 원이 나옵니다. 23만 원. 자, 그러면 차변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손 단기 매매증권 처분손실인데 실자 뒤에서 빠지고 처분손으로 끝나는 개정 과목 하나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 원래 처분손실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손 이게 개정 과목 요 칸이 이게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자로 세팅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처분손으로 끝냈어요. 자, 그래서 938번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손이 20만 원이 아니라 23만 원이 된다. 3만 원 수수료도 처분 손실로 본다. 이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10월 3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 1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을 130만 원에 처분하고 매매 수수료 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자, 조금 전에 2일 날은요. 200만 원에 산 것을 180만 원에 처분했고 수수료 3만 원이 발생했고 그런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익을 본 경우입니다. 이익을 보면 이렇게 비교하면은 100만 원짜리를 130에 팔았으니까 30만 원 이익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요 매매 수수료 2만 원이 빠지게 되면은 이익이 30이 아니라 28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입력을 이렇게 합니다.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100만 원 입력할까요? 10월 3일로 바꾸고 4번 대변에 107번 단기 매매증권이 100만 원이죠. 그리고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이 말이죠. 2만 원 빠진 금액이 들어오니까 128만 원이 들어오죠. 128만 원. 그래서 28만 원 밑에 차액 나와 있잖아요. 요거에 대변에 갑니다.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이번에는 처분이익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세요. 개정 과목 이름이 비슷비슷하니까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네, 906번이에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906번 확인. 그리고 대변에 28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수수료 2만 원이 처분이익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니다. 자, 10월 4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맘모스에서 상품 2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를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현금 지급한 것은 출금조표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우리는 자산으로 잡아야 되죠? 네. 개정 과목이 뭘까요? 예, 선급금이라는 자산.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됩니다. 맘모스로.
자, 일반전표 10월 4일로 날짜 바꾸시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은 선급금입니다. 선급금 131번이고 거래처는 맘모스. 선급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로 꼭 처리를 해주고요. 자, 10%라고 했습니다. 20만 원이겠네요. 네, 2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일 날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상사에서 상품 5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경기 상사에 계약금 10%를 현금으로 받았다. 자, 이번에는 계약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받으면 부채죠. 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입금전표로 쓰면 되는데 이때 대변에 가는 부채 개념 과목은 뭘까요? 예, 선수금. 이것도 코드로 꼭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거래처는 경기상사가 되겠습니다. 자, 입금전표 작성해 볼까요? 10월 5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9번에서 입금은 2번이죠. 선수 259번 선수금. 선수금에 거래처를 넣어줍니다. 경기 상사였죠. 방향키로 쭉 가서 500만 원이 10%라고 했으니까 50만 원 되겠습니다. 선급금, 선수금 잘 구분해 주시고요. 다음 6번 가보겠습니다. 거래처 금나라에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약정한 차입금 증서를 받고 현금 2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차입한 것이 아니라 대여했다는 건 빌려주었다 이겁니다. 현금으로 빌려줬으니까 출금전표 쓰시면 되는데 빌려준 건 자산입니다. 개정 과목은 10개월 빌려줬으니까 단기가 들어가겠네요. 단기 뭘까요? 예, 단기 대여금으로 자산 잡아주시고 이것 또한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금나라로 거래처 코드로 입력하십시오. 그래서 현금으로 대여했다. 출금전표 작성하면 간단하겠습니다. 자, 10월 6일 1번 출금 단기 대여금 114번이죠. 방향키로 거래처 넣어야 돼요. 금나라 그래서 200만 원이죠. 다음은 10월 7일 것 보겠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하여 농협에서 2천만 원을 차입하여 즉시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자, 농협에서 2천만 원을 빌린 겁니다. 차입했어요. 근데 6개월 후에 상환하기로 빌렸습니다. 네, 부채 개정 과목 중에 이 개정 과목이 뭘까요?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거래처 농협이고요. 그래서 이걸 보통예금에 바로 입금시켰어요. 돈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보통예금은 차변에 자산 증가시키면 되겠네요.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서울은행 2천만 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 농협 2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야 돼요. 10월 7일 3번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2천만 원 되겠고요. 대변
단기 차입금 260번 거래처 농협 2천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다음은 8일날 거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10월 8일날 사원 김영숙의 출장비로 현금 50만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 출장비를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현금 50만원을 지급한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죠? 네.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출금으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출장비를 우선 지급할 때 계정 과목 뭘로 하나요? 네, 가지급금으로 하시고 거래처를 사원의 이름으로 김영숙으로 거래처 코드 관리해 줘야 됩니다. 출금으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10월 8일 날 1번 출금 가지급금 134번 거래처 코드에 김영숙 찾아주시고 방향키로 가서 50만원이죠? 네, 5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9일날 이제 김영숙 씨가 아마 출장을 세미나 때문에 출장을 갔네요. 그래서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했습니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라. 항공료, 택시비, 숙박비 모두 여비교통비에 해당이 되는 거 맞습니다. 한번 전부 더해보면 여비교통비가 49만 원이네요. 3개를 다 더하니까. 그러면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했다는 말은 만 원을 회사에 입금시켰겠죠. 예, 그래서 차변에 만 원이 현금이 되겠네요. 자, 가지급금을 정산할 때는 대변의 가지급금을 먼저 처리하고 정리하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9일 날짜 바꾸시고요. 대변의 가지급금을 먼저 입력해 보세요. 4번 대변의 가지급금 김영숙 거래처 넣어주시고 김영철 아니고 김영숙 예, 방향키로 가서 50만 원이었죠. 이걸 일단 대변에 넣어놓고 차변에 여비교통비 812번 여비교통비 방향키로 쭉 가서 49만 원이었죠. 만 원은 차변에 입금 잡는 거죠. 네, 차변에 101번 현금 만 원.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은 10월 9일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9일. 사원 김영숙은 아니 10월 9일 날 아까 금방 한 거죠. 네, 10월 10일이네요. 10번. 자, 10일 날 영업부 김상진 부장은 10월 7일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40만 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다.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하라. 자, 아마 40만 원 가지급금이 이미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숙박비 15만 원, 항공료 27만 원 더하면은 42만 원, 택시비 5만 원, 47만 원 되겠네요. 자, 40만 원의 가지급금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모두 더하면 47만 원의 비용을 쓰고 왔는데 회사는 정리를 해줬습니다. 현금으로 정산을 해줬어요. 그러면 7만 원을 지급해 준 거죠. 이때는 대변의 현금이 7만 원이 돼야죠. 자, 이것도 대변에 일단 가지급금 40만 원 김상진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10월 10일 날 가지급금 정산할 때는 대변에 갑니다. 가지급금이 가지 김상진 40만 원 차변에 여비 교통비 812번이 47만 원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7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7만 원. 그러면 차변합계, 대변합계 모두 47만 원이 되겠죠. 다음은 1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0월 11일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하여 실제 현금이 5만 원이 부족한데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서 원인을 찾을 때까지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부족하다 그랬어요. 부족하면 대변의 현금이죠. 예. 지금 장부가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거죠. 돈이 어디론가 나갔는데 장부를 나간 걸로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이 가야 돼요. 그리고 차변은 현금과 부족이 오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자, 10월 11일 날 현금이 부족하다. 대변의 현금이에요. 4번 대변의 101번 현금. 얼마가 부족한다고 그랬냐면은 5만 원이 부족하답니다. 돈이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비용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 141번. 아직 비용을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임시 계정으로 비용 대신에 써놓는 거예요. 비용 대신에. 그러면 다음 번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일 날 10월 11일 날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한 5만 원은 사무실 직원 야근식대로 확인이 됐대요. 예. 야근식 되면 복리후생비죠. 네. 그래서 이걸 복리후생비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변이 현금과 부족이 가고 차변이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예요. 10월 13일 거 보시게 되면 현금 시제 확인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보다 많다. 원인을 아직 알 수 없다. 이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과 부족. 이게 그거죠. 그래서 12일 거 안 했나요? 12일 거가 이제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12일 거 저는 이렇게 입력합니다. 차변이 811번 복리후생비 5만원 그리고 5만원 그리고 대변이 현금 과부족 5만원 네. 그리고 이제 13일 날은 많은 것이 발견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차변이 현금 많은 것이 발견됐으니까 3만 원이 되고 이유를 모르니까 대변이 현금 과부족
3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13일이죠. 장부보다 많다. 그러면 장부를 늘려줘야 되니까 차변이 현금, 대변이 현금 값이죠.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자, 이제 14일 거는 9월분 급여 지급 시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22,000원. 이걸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는데요.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거는 예수금이죠. 예. 그래서 대변의 예수금이고, 차변이죠. 차변에. 예. 부채 감소니까 차변의 예수금이고 대변이 보통예금입니다. 10월 14일 날 차변이 예수 22,000원, 대변이 103번 서울은행 22,000원 이렇게 하셨나요? 네. 몇 개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5일 거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지점 확장을 위해서 강남 빌딩과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보증금에 관련된 개정 과목이 두 개가 있어요. 그걸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데 임차 보증금과 임대 보증금. 자, 임차 보증금은 우리가 빌릴 때 보증금 우리가 지급하는 게 임차 보증금. 반대로 우리가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빌려주면서 받는 보증금은 임대 보증금. 여러분 임차인, 임대인 구분하실 수 있죠? 예, 임차인과 임대인 구분하듯이 보증금은 개정 과목이 임차 보증금 아니면 임대 보증금입니다. 자, 우리 입장이 뭔가를 보세요. 지점 확장을 위해서 강남 빌딩의 월세 계약을 작성하고 서울은행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임차 보증금이네요. 우리가 강남 빌딩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강남 빌딩으로 꼭 코드로 넣어줘야 됩니다. 10월 15일 차변이 임차 보증금 962번 거래처 강남 빌딩 1,000만 원이죠. 대변은 103번 서울은행이 1,000만 원. 그래서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임차 보증금의 거래처는 강남 빌딩,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서울은행으로 꼭 넣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다음에 15일 날 보겠습니다. 15번 지점 확장을 위해서 강남 빌딩과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이거 했지? 지금 15일 거 했지? 16일 거.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이 되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가수금이라는 부채로 잡습니다. 네.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부채 증가 이렇게 처리하세요. 그래서 차변은 보통예금, 자산 증가이고 대변이 가수금이에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왔다. 대변의 가수금 처리합니다. 10월 16일 3번 차변의 103번 서울은행 200만 원이 들어왔다. 대변은 내용을 몰라요. 가수금 200만 원. 근데 가끔 가수금도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통장이 찍힐 때 땡땡 상회 무슨 거래처 우리하고 거래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상호가 통장이 찍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회사라는 건 알 수 있네요. 근데 우리 그때는 이제 여기 그 문제에서도 무슨 회사에서 입금이 됐는데 아직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때
그 회사에 가수금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경우라면은 누가 입금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거래처가 없어요.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200만 원은 안동상사의 외상매출금 180만 원과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 20만 원인 것이 확인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가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는 차변에 와서 감소돼야 되겠죠. 대변을 요 두 가지를 넣으면 돼요. 외상매출금 180, 계약금 20만 원. 그럼 우리가 받는 계약금은 부채죠. 선수금이 되죠. 그래서 아까 요 16일 날 전표에 가수금 200만 원 잡았던 거 요거 차변에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이 외상매출금과 선수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10월 17일) 날 차변에 가수금이 오고 200만 원이 대변이 108번 외상매출금 안동상사 거라고 그랬어요. 안동상사고 180만 원이고 대변의 선수금 선수금도요. 거래처 코드 넣어야 돼요. 102번으로 안동상사로 거래처 코드 넣어야 됩니다. 선수금도 거래처 코드가 필요하다. (18번) 문제는 삼성카드사의 청구에 의해서 삼성카드 사용금액 150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다. 네, 우리가 카드 사용대금은 우리가 그 카드 쓸 때마다 뭘로 처리해 놨죠? 예, 미지급금. 오늘 갚았으니까 미지급금이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금의 거래처 삼성카드이고요. 예,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18일 날 이렇게 임명합니다. 10월 18일 날은 차변이 미지급금 삼성카드 (150만 원) 대변은 보통예금 서울은행 150만 원 이렇게 하죠. 자, 다음은 19일 거 보겠습니다. 업무용 복사기를 하이마트에서 구입하고 300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복사기는 개념 과목이 뭘까요? 예, 비품. 그래서 비품 자산 증가 300, 카드 결제니까 미지급금 부채 증가 300. 그래서 10월 19일 날 차변에 비품 300만 원, 대변에 뭘로 샀죠? 카드로 미지급금 삼성카드 300만 원 이렇게 되시겠죠? 자, 19일 거 보겠습니다. 했죠? 19일 거. 네, 20일 거 보겠습니다. 상품 운송을 위한 중고트럭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취득세 드디어 나왔네요.
취득세 3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예, 현금 납부했으니까 출금전표로 처리하면 되는데 개정 과목을 뭘로 한다고요? 차량 운반구. 취득세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트럭이니까 차량 운반구. 자, 10월 20일 거 출금 개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 208번입니다. 취득세는 자산이다. 35만 원.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네, 자, 쉬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20일까지 우리 했죠? 21일 거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